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지 추운 것 같아요. 이럴수록 커피 생각이 많이 나시죠? 자,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의 커피 토크. 오늘은 또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금 작년 바로 2012년 1월달에 여기 왔었는데요. 커피 리브레 기억나시죠? 스프링 대표님 이번에 챔피언이 되셨어요. 월드 로스트컵, 월드 로스터스컵에 2012년도 대만에서 열린 그 대회에서 세계적인 그런 경쟁자, 영국, 일본, 미국 그런 전문 기업들을 물리치고 커피 리브레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우리 스피룬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먼저 이 영광을 이게 이거 뭐 도대체 그 대회가 어떤 배경으로 열리게 됐나요? 이제 세계 각국의 스페셜티 로스터스를 선정해서 이제 뭐 국가대표 성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잘 알려진 영국의 스퀘어 마일, 그리고 뭐 미국의 카페 클래치, 일본의 뭐 마루야마, 그리고 올해 WBC 지금 디펜딩 챔피언인 라오리 하고 있는 뭐 커피 패러다임, 뭐 이런 10개국 업체들 초청으로 해서 같은 생두를 주고 이제 로스팅한 결과물을 블라인드 커핑을 통해서 평가해서 우승을 겨루는 뭐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생두를 미리 주는군요. 미리 항공우편으로 이번에 과테말라 산타펠리사 농장 커피였는데 그걸 5kg씩 생두를 항공우편으로 보내줬어요. 이제 그걸 저희가 볶아가지고 출품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 가실 때, 야, 1등이란 뭐 하신다는 좀 감이 들으셨나요? 왜냐하면 워낙 영국의 그 스퀘어 마일즈라든가, 그러게요. 또 일본의 그 마루야마, 네. 그런 쟁쟁한 회사들. 그런 생각 뭐 전혀 못했죠. 전혀 못하고 그냥 저는 초청 받은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뭐 영광이었고 기분 좋았고 초청 자체가 그냥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사실 로스팅을 하고 제가 이제 커핑을 해봤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쏙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 가서 놀다 와야지. 그랬는데 그냥 편하게 갔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원두 볶느냐고 질문하지 않았었나요? 너네들 원두 볶아서 커피 마시니? 뭐 이런 정도.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커피 처음에 시작할 때 일본에 좀 많이 공부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너희도 커피 로스팅해서 먹니? 그리고 뭐 요즘 한국 커피 시장은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되어서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 특히 추출 기술은 뭐 그래도 많이 WBC나 이런 데 참여하고 그러면서 많이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스팅이나 이제 생도 관련한 부분 쪽은 이제 저희 한국 커피 시장 자체가 이제 스페셜티 커피 쪽으로 신경을 쓰고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술력은 많이 인정 못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었죠. 저도. 그리고 뭐 또 한편으로는 사실이고 공부해야 될 게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좀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뭐 약간 인정받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런 뭐 거창하게 국위선양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서도 좀 기분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커피가 지금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데 아마 엄청나게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런 더 많이 진출해요. 엄청나게 그죠? 가보시니까 세계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물론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시겠지만은 세계 트렌드가 어떻게 보여요? 뭐 그냥 일반적인 스페셜티 커피의 트렌드를 어떤 다양하게 어떤 그 기업체가 추구하는 어떤 독자적인 맛으로 표현하는 뭐 이런 스타일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생도 그 자체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이 강하니까 스페셜티 커피 로스팅이 배전도는 뭐 여전히 굉장히 좀 낮았고요. 뭐 그 가운데서 약간 뭐 밸런스를 강조하는 회사, 뭐 산미를 살짝 강조하는 회사, 뭐 조금씩 다르긴 했었어요. 그러면 그 로스팅의 이제 철학이라든 그 트렌드가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데 치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좋은 점을 살리는 데 치중하는 거예요? 로스팅에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는 뭐 항상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뭐 나중에 로스팅 우리 하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우리가 생두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는 게 로스팅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로 접근을 해요. 하나는 물성,
그러니까 조밀도나 수분 함량, 그 예. 사이즈가 예.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되고요. 로스팅 예. 하기 전에. 예. 또 하나는 그 생두가 갖고 있는 관능적 특성, 어떠한 스타일의 산미와 바디, 뭐 단맛, 클린컵을 갖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예. 로스팅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해석의 문제예요. 단점을 보완하는 스타일의 로스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오히려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스타일의 로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어떤 뭐 맛이나 뉘앙스 이런 건 굉장히 달라지는데 네. 특히 어떤 로스터에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회사가 만약 초대를 받는다면 다른 커피 로스터들이 네. 어떻게 도움을 주실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요. 어려웠던 거는 뭐 그냥 항상 뭐 잘하고 싶은데 뭐 실력이 부족하니까 예. 이런저런 그냥 심적인 갈등을 많이 항상 하게 되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은 해석일까, 더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고민 많이 해요. 제가 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뭐냐면은 제출했잖아요. 갖고 가시고 네. 제출 2개를 했는데 제출하는 양은 얼마나 됐어요? 1kg 제출했어요. 1kg씩 각각 1kg. 네. 그러면 이제 볶아서 몇 번을 볶아서 제출을 하신 거예요. 로스팅을 몇 번 하시고. 저는 샘플 로스팅을 해서 이제 뭐 관능 평가, 물성 평가는 했는데 예. 볶는 거는 그냥 한 번에 다 볶았어요. 5kg. 한 번 테스트 하시고 그냥 다 볶아버렸네요. 테스트는 그냥 100g 빼서 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5kg 한꺼번에 볶았습니다. 그래요? 예. 스케일도 대단하십니다. 적게 넣고 볶기가 더 힘들어서 오히려 예. 가보시면서 물론 커피 리브레는 그런 상도 타시고 챔피언도 되고 서대표님도 챔피언 되시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그럼 로스팅 레벨은 어느 정도가 있다고 보세요? 세계적 그레이드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미국이나 이런 데도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예. 당연히 맛없는 데도 있고 맛있는 데도 있고 예.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일단 기술적인 영역이고 문화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커피가 어떤 단기간에 뭐 한꺼번에 따라잡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커피를 즐겨왔고 기술이 또 다루는 기술이 발전해왔고 예. 저변 확대가 이제 토양이 깊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벨은 저는 우리나라보다는 분명히 아직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좀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예.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문화적인 특성도 그렇고 근데 저는 뭐 지금 당장의 레벨이 어느 정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지고 있다. 빠른 국제적인 속도로.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 자, 이렇게. 이 생두가 바로 과테말라 생두인가요? 이번에 대회 나갔던 거? 대회 나갔던 똑같은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이 생두는 과테말라 커버 엑설런스 2위, 2위인데 엘소포로 농장의 커피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나가실 때 이제 과테말라 받아갖고 네. 생두 특성 파악하신 거하고 또 네. 어떻게 하시고 그거 조금 비결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좀 뭐 수분 측정을 하고 조밀도 측정을 했더니 네. 뭐 수분량 뭐 굉장히 좋았고 12% 정도, 조밀도는 뭐 한 중상 정도 그렇게 예. 딱딱하거나 무른 편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사이즈도 그냥 뭐 그다지 중간 미디움 사이즈였고 근데 맛을 보니까 보통 굉장히 하이 퀄리티 과테말라가 산미가 톤이 높은 편인데 예. 산미톤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단맛 바디가 굉장히 매력적인 커피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좀 산미가 부족한 단점을 좀 보완해서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미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갖고 있는 단맛과 바디를 더 극대화시키는 방식의 프로파일을 접근을 할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어차피 5kg 넣고 한 번만 볶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단점을 좀 보완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웠고 좀 대류열을 많이 사용하는 뭐 열풍이라고 하죠. 프로바트 뭐를 많이 사용해요? 열풍? 열풍. 대류열을 많이 사용하는 프로바트 대류열. 5kg 머신으로 로스팅을 했습니다. 프로바트 5kg짜리로. 배전도는 2차 크랙 전이었고요. 예. 조금 산미를 잘 살릴 수 있는 프로파일로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중에 특이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스팅 할 때는 2차 크랙을 넘겨서 하는데 그 전에 끝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요새 새로운 추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일단은 생두가 갖고 있는
그대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근데 이차 크랙 넘어가게 되면은 생도가 갖고 있는 특성은 뭐 장점도 그렇고 단점까지도 네. 많이 좀 이렇게 뭉개진다고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들은 이차 크랙을 넘어가지 않는 게 트렌드긴 합니다. 그게 뭐 항상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뭐 기호식품이니까. 예. 자, 요새 이제 그 로스트 카페가 좀 유행이잖아요. 거기서는 뭐 1분 빼고 2분 빼고 탁탁히 또 룰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김치를 담그는 단 하나의 맛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예. 저는 그 생두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발현하고 로스터가 예. 표현하고 싶은 자기의 커피 맛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의 문제지 예. 특정한 방법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언제나 예. 중요한 건 뭐 자기가 의도한 맛 그리고 예. 그 맛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평가 이 예. 두 가지가 결국에는 얼마나 훌륭한 로스팅 방법인지를 우리 이제 전문 로스트를 꿈꾸는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 저는 바리스타를 꿈꿨거든요. 이제는 또 격이 올라가서 로스트를 꿈꿔요. 한번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독자분들 중에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예. 아직도 좀 추출이나 이런 쪽은 신비화가 많이 벗겨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로스팅은 아직도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어떤 비법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요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고 예,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맛을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 로스팅을 잘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맛을 잘 보는. 자기가 어떻게 볶았는지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의도는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은 맛을 예. 정확하게 봐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무슨 화력 조절하는 게 굉장히 큰 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커핑 배우고 큐그레딩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 훈련을 예, 받아서 뭐, 예, 좋습니다. 자, 많이 뭐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